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쌀쌀한 바람에 목이 절로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대구시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별 보호대책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한 건물이나 5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에 전문가와 함께 민간 합동 점검을 벌이고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보호 활동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 발굴에도 힘쓰는데요. 지난 10월에 단전이나 단수, 단가스 등이 2개월간 이어지는 가구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빅데이터 공동 활용 협약을 맺은 덕분에 이 복지 위기 가구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내놓은 3개월 기상예보를 보면 올겨울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른 추위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이웃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구시가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11월 8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로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화원 옥포나들목에서 화원 요금소까지 속도 많이 떨어지는데요. 옥포분기점 16km 지점에서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를 보이고 달성 나들목 지나서야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대구 방향으로는 성서 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 구간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칠곡 물류 부근 148km 지점에서 칠곡 분기점 부근 146km 지점 4차로 쪽에 졸음 쉼터 설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상동교부터 차간 간격 좁히는데요. 이어 신천교, 경대교 지나 침산교 빠져나올 때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이동만 꾸준한 모습 보이고요. 대학로는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으로 서문3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검단로는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복현오거리 앞두고 가득 몰렸다가 이동합니다. 달구벌대로는 대실역에서 계명대역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구간으로만 이동량이 많습니다. 칠곡로는 태정교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팔달 고가차도 내려오면서 지정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는 높아 쌀쌀함은 덜하겠는데요. 대구 20도, 문경은 18도, 봉화는 1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 포항과 경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2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강조했는데요. 어제 대구시의회 정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통합신공항을 인천공항을 유사시에는 대체하는 안보 전략기지가 되도록 건설하겠다. 이 공항 배후에는 첨단 산업단지와 이 30만 명의 에어시티를 조성해서 이 신공항이 대구 혁신의 진원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몇 년째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지금 미지수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 절차를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인지 네. 가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이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이 법제처에서 다시 한번 뭐 점검을 하고 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11월에 세 차례 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이 되지 않으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어제 좀 논평을 냈는데 이 국토위원회 이 김민기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논의하고 있지만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는 이 보고받은 것도 없고 이 내부에서 이야기된 것도 없다면서 이 대구 시민 이 사기극을 멈추라 이 강한 또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 논의가 진행된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토위에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 달 국토위 세 차례가 있는데 이때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부처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기재부나 이 국토부를 만나서 혹시 조항 중에 뭐 빼야 될 조항이 있는지 나중에 이 반대 의견이 올라오지는 않는지 이 단계를 거치고 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공항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법안 발의를 안 하고 있다면서 네. 이게 발의해야지 이 서로 다른 법안이 유사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 조정을 해서 뭐 통폐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법안 발의를 해라. 우리는 할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답을 내놨는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을 좀 묶어서 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거든요. 네. 사실 국회 다수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좀 올해안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네.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특별법 통과가 이 해를 넘기게 되면은 그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속도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지난달 24일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2009년 5월 준공 이후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개최된 장소였는데요. 하지만 시설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야외 무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동성로 상인들 간 의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대다수 상인들은 야외 무대 재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동성로 상권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무대 인근 일부 상가는 집회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무대 시설 설치 시 가게 가림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재정비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중구청은 관련 사업 의견 교환을 위해 자문위원과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관계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논의 끝에 높이가 있던 기존 무대 대신에 미디어 파사드 형식의 평평한 야외 무대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높이를 낮추기로 했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야외 무대 철거는 완료했고요. 오는 24일 공사 마무리 후 제막식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재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구 인권단체 모임은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졌다며 중구청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적 권리, 보행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적극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이에 중구청은 새롭게 만들어질 야외 무대는 기존 무대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광장의 개념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야외 무대 위치가 어딘가요? 예전에 대구백화점 앞에 옛 있던 대구백화점 옛 앞이군요. 대구백화점 예. 앞에 있는 데입니다. 지금 재정비가 계속 뭐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 의견을 그러면은 좀 취합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홍준표 시장발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이 출범 후 처음으로 이 간부급 직원들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8개 본부장과 이 관장 8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이어서 이게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민선 8기 이후에 출범한 대구의 문화예술관광통합기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총 6개 문화예술 관광 관련 기관이 통합돼 지난달 초 출범했습니다. 지역 문화관광기관들을 통합 운영하면서 대구의 문화예술과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초대 원장은 재공모 끝에 김정길 전 TBC 대구방송 대표이사가 선임됐는데요. 김정길 원장은 대구문화예술회관장, 매일신문 부사장, 제8대 대구예술대 총장, 그리고 대구 사진비엔날레 조직위원장, 대구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과 언론 현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네. 네, 진흥원 초대 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관광 정책의 안정성과 전문성, 균형 감각을 발휘할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초대 원장은 선임이 됐고 네. 지금 각 기관을 이끌 본부장과 관장 채용 절차를 그럼 밟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28일에 공고를 냈고 어제까지 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각 기관의 대표급이었는데 이제는 이 본부장이나 이 관장 이 급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이번 공고에서 보면 관광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오페라하우스 관장, 미술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또 콘서트하우스 관장, 이 박물관 운영본부장을 선발하는데 이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8명의 문화예술 관광 수장을 한꺼번에 뽑는 일, 지역에서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사나 문화 관련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뽑는 건 처음인데요. 일각에선 이번 본부장 관장 공모가 한꺼번에 채용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응모하느냐를 놓고 눈치 싸움이 보통 치열한데요. 이러다 보면 유사 부문의 지원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경쟁률이 낮은 자리의 경우 자칫 어부지리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하게 될 오페라하우스 관장과 문화예술 회관장, 콘서트하우스 관장 자리를 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류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정확한 지원자 규모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문화계 안팎에서는 과거 대구의 공연장과 문화기관에서 수장을 맡았던 이들이 대거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철저한 검증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자격 요건을 보면 리더십,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이 변화 관리 능력, 이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량 평가라기보다는 정성 평가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수시 모집으로 따지면 지금 6개 원서를 쓰는데 8곳의 원서를 다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 수험생들도 이 수능 등급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정량 평가가 분명 들어가는데 사실 이번 검증 과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공공기관 혁신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 정량적 평가라서 사실 검증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어떤 뒷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수시에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8명의 자리에 한 명이 다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 중에 골라서 써야 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자, 지금까지 문화기관장이나 간부급 직원 공모 때 뒷말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대구의 문화예술기관장 공모는 내정서를 비롯해 매번 뒷말을 낳았는데요. 또 이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앞두고 지역 문화계에선 조직 개편으로 진흥원에 생길 관장 본부장 자리를 놓고 출범 전부터 새로운 카르텔을 만들어 몇몇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렸습니다. 이에 인력을 뽑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자리를 탐내는 인물보다는 지역 문화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혁신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 타파가 진흥원에서도 이뤄질지가 대구 문화계의 관심사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마감이 된 상태잖아요. 네. 예, 본부장 이제 관장 이선이 곧 이뤄질 텐데 이뤄지게 되면 진흥원의 최대 난제인 기관 간의 융합 작업이 이제 본격화될 것입니다. 네, 이게 각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통합이나 융합이 가능할까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도 업무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오페라 관련 세계 기관과 단체를 통폐합한 이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통폐합에만 급급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8개 본부장 공모가 완료되면 이 구체적인 업무 융합 방안을 이 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 출범 초기에 조직 간 업무를 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합하고 협의회 같은 운영 구조를 만들어서 네. 무엇보다 예산 충돌이나 어떤 사업 시행 시기의 효율성, 인력 상호 보완 등을 이 조율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각 기관마다 그 운영 방법도 달랐겠지만 임금 체계가 참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큰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기관마다 임금 체계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입니다. 또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진흥원 규정집에 따르면 원장의 연봉 상한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 관장, 실장에 해당하는 1, 2급의 연봉 범위를 보면 1급은 1억에서 7,500, 그리고 2급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또 부장, 팀장에 해당하는 3, 4급의 경우에는 연봉 범위가 각각 7천만 원에서 4,500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에서 3,500만 원입니다. 네. 예, 우선 오는 12월까지는 기관별로 기존 연봉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연봉이 낮은 기관과 높은 기관의 연봉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요. 직제 임금 체계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네요. 예. 대구 지역 공공기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문화예술진흥원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진흥원 출범으로 지역민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예술 관광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좀 한 단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앞서 문화예술진흥원의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직원과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방향도 중요한데 그보다 우려되는 것 한 가지가 통합된 기관 중에 대구문화재단은 그동안 직접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속해 있다기보다는 네.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맡아 있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요? 네, 여러 기관들 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가 과연 이 정작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 튼튼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BTS. 이 BTS 멤버 중에 이 대구 출신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 중에 한 멤버는 청소년 시기에 이 대구의 음원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꿈을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슈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BTS를 멀리서 찾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한번 아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대구시 의회 대구시 내년 예산안이 제출됐는데요. 감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진흥원 소속인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맡고 있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포함해 몇몇 문화 분야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된 상태에서 제출됐습니다. 네. 물론 문화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순 선심성 지원은 축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산 삭감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지원이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지 시나 진흥원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앞으로의 그 길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수성아트피아가 수성구 내의 주택가 빈집을 미술 전시 공간으로 개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지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오늘 소개할 전시 공간은 수성 인사이드 49-31입니다. 이 49-31은 전시 공간 지번인데요. 수성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방 7개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는 88평 정도의 2층 가옥입니다.
있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됐던 평범한 빈집이었는데요. 이 공간에 지역 작가 20명의 조각, 회화, 사진 등 작품 80여 점이 채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핀 예쁜 꽃과 빈집과 어우러지는 예술 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윤우진 작가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전시기획팀 서영옥 팀장과 집을 둘러봤습니다. 또 주민들과 함께 작품을 보고 궁금했던 점을 물으며 전시를 관람했는데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작품은 이 집에서 얻어낸 그림자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있는 추억들을 벽면에 새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재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흔히 쓰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회화적인 느낌을 내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거실이라는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공동의 공간 그리고 가족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벽면을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을 담고 창문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 손님들, 관객들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가장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네. 어떤 모티브로 됐는지 저희가 느꼈던 것도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제가 맞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약간 이렇게 어른들이 쓰셨던 것 같은 자개 같은 느낌을 조금 내보고 싶어서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재료가 마스킹 테이프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거는 몰랐습니다. 네. 아,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통로를 연결시키려고 해서 뒤 안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약간 네. 울리는 소리도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죠. 10월 11일 날 오픈식 오후 7시에 그 외벽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하 공간에다가 빔 프로젝트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빈집이 하나의 미술관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어요. 네, 작가들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먼지와 거미줄도 가득했었다는데요. 집을 깨끗이 치우면서 주택의 외형과 특징에 집중하고 이 집에선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담은 영상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되는데요. 주민들이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윤우진 작가와 관람객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기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작업을 할 때 뭐 하는 공간이냐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고 밤에도 이렇게 퇴근을 할 때 여기서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관심을 나중엔 저렇게 저 방에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네가 사실은 이제 수성구 하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각 집마다 과실나무도 있고 주택이 굉장히 아름답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낙후됐다기보다는 저는 좀 더 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쌓아가면서 사는 동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짓고 발전되는 모습을 사람들이 좀 쫓아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와 추억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명감도 조금 느꼈습니다. 전시회장 맞은편에 카페 운영하고 있는 윤지윤입니다.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설치 미술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단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기 2층에 보면 어린이 방, 화장실 안에 어린이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굉장히 색다르고 화장실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비로웠습니다. 보통 빈집은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1년 이상 비워진 그 빈집을 전시장으로 지금 탈바꿈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 전시가 수성구가 도시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기획한 그런 첫 시도라면서요. 네, 수성구는 낡거나 비어 있었던 주택 총 3곳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해서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전시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수성구청 정책추진단 신재유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이 구청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을까
이런 전제로 시범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해 보면서 지역 주민 예술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문화예술로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수성구에 예술을 전담하고 있는 아트피아 전시팀과 이 논의를 하면서 이 빈집으로 방치된 곳을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전시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을 하면서 이 빈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뜰안길 일원의 이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은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대규모 개발은 배제되고 원룸화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층 주거지역에 새로운 좀 발전 방향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2020년부터 뜰안 예술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이 골목골목에 50여 개의 공방과 이 갤러리들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작가분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포함해서 저희는 앵커 시설 역할을 하게 될 공공예술촌 1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뜰안길 상가 지역의 청년예술공방 1개소는 파일럿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3개소는 지금 공사 중이고 또 3개소는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전시는 1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많이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수성로 14기 49에 31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빈집 프로젝트 여러분들도 한번 전시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